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부근에 부영이 대규모 호텔을 짓고 있는데요. 최고 35m, 9층 높이의 객실이 1,380실이나 돼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건물 높이를 높여주면서 법을 어겼다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 주민들도 호텔 건설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겹겹이 쌓은 육각형의 돌기둥이 병풍처럼 펼쳐진 주상 전리대 해안. 제주도는 지난 1996년 이곳에 개발 사업을 승인하면서 5층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건물 높이를 9층으로 높일 수 있게 승인 내용이 변경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결국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돼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이 바뀌면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가져하면 관광개발 사업,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거를 해야 건축허가를 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도 호텔 건설을 철회하지 않으면 물리적 수당까지 강구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천연 기념물인 주상전리대가 사실상 부영호텔의 앞마당이 되는 데다 호텔을 개방하겠다는 경관협정서도 법적인 효력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부영호텔이 경관 독식은 제주 관광에도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부영호텔이 환경영향평가와 사업 승인 절차를 다시 받게 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사업 추진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인허가 비리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어음풍력발전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자인 제주에코에너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았다며 어제 날짜로 승인을 취소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제주도는 사업 허가는 취소됐지만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유효하다며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19년 만에 해수면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 제주저 해안 저지대 곳곳이 바닷물에 잠겼는데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고돼 침수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 속의 섬 우도로 들어서는 관문인 천진항. 선착장으로 바닷물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곳곳이 바닷물에 잠기는 바람에 도항선에서 차량들이 조심스럽게 내립니다. 만조 시간대가 되면서 선착장에 바닷물이 들어찼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발목이 잠길 정도입니다. 해안도로까지 바닷물에 잠기는 바람에 상점 영업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 20분 물이 들어와서 장사를 못했어요. 장화를 신어야 할 정도로 물이 들어와서 장사를 못했어요. 또 다른 항포구들도 바닷물에 잠기기는 마찬가지. 만조 시간대가 다가오면서 바닷물이 조금씩 물양장으로 넘쳐오더니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낮 12시를 전후해 해수면이 3m 6cm나 높아지면서 제주도 동서남북 해안 저지대에서 동시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외살마다 물이 넘쳐가지고 선박의 위험도 되고 이걸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2100년에는 제주 지역 해수면이 최고 1m 80cm나 상승해 마라도 면적의 18배나 침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이 약 50% 정도 침수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창고시설이 약 30%, 제주의 경우. 그다음에 도로가 한 5% 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 빨리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 예산을 준비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제주에서는 이미 어항 10군데가 만조시에 침수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3군데만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공항과 제주항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에 제주 종합관광 안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데도 관광협회 회원사만 홍보해주는 바람에 관광업계에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 여행 홍보물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이상규 씨. 지역별 관광 안내 정보를 담은 지도와 책자를 만들어 제주 종합관광안내소에 갖다 놓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가입한 회원사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이제 홍보잖아요. 그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두하고 이 공항에 홍보물 비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회원 가입하는. 제주 종합관광안내소는 제주공항과 제주항, 서울과 부산, 광주 등 5곳, 제주도 관광협회가 운영하지만 연간 운영 예산 14억 원은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관광사업자 150명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특정 회원사만 홍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도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제주도 관광협회는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홍보물을 갖다 놓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회원 비용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자가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객들이 소지하고 그다음 갖고 가기 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비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규격을 제한해서 이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광협회가 관련 업계 홍보뿐 아니라 관리 감독 업무도 일부 대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가 감귤박람회 입장권을 공무원들에게 판매하라며 할당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도가 입장권을 직급에 따라 할당하고 판매 대금을 입금할 때 부서 명칭을 적도록 해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에게 할당된 입장권이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또다시 강매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할당 판매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주도의회의 제주도 추경예산심사에서 김영란법과 비상품 감귤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 지침이 제주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1차 산업. 제주도는 1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추경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했어요. 9월 달에. 현재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없습니다. 감귤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비상품을 나무에서 따내버리는 사업에 48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상품부터 먼저 따라라고 하면 이걸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어요. 이 적과를 하려고 그러면 7, 8, 9에 이미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태풍 피해를 입은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양식장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제주형 피해 복구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지침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은 거는 제주도다운 어떤 태풍 피해 복구에 대해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문서로 시장에서 일단 피해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태풍 피해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특별 지원금을 공무원 해외 시찰 명목으로 편성한 것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내년부터 대폭 오릅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어제 제주도가 제출한 쓰레기 봉투값 인상안을 심의해 당초 48%에서 40%를 인상하기로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리터 기준으로 동지역은 700원으로 읍면지역은 490원으로 오릅니다.
한편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도 내년 1월부터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로 제한됩니다. 시골 마을의 우물은 온 마을 주민들이 모여 빨래도 하고 나그네가 목을 축이며 쉬어가던 정감 어린 곳인데요. 충남 공주에 옛 우물이 복원돼 주민들에게는 화합의 장소로 또 비상식수원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MBC 서주석 기자입니다. 공주의 한 마을 어귀에 우물이 들어섰습니다. 아는 주민 몇 명만 쓰던 샘물이었지만 관정을 정비한 뒤 돌로 축대를 쌓고 두레박까지 매달아 옛 우물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수질도 꾸준히 관리한 결과 식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합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들은 우물에서 아련하지만 넉넉했던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보리쌀을 그냥 하면 억수에서 못 먹는데 여기 우물가에 쭉 앉아서 이걸 돌로 갑니다. 갈아가지고 하면 보리쌀이 부드럽고 그랬어요. 그래 그런 추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다른 마을에도 버림받았던 옛 우물이 복원됐습니다. 안악들이 모여 채소를 싣고 설거지도 함께합니다. 일을 하며 자연스레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을 우물터의 매력입니다. 정자 형태의 그늘막까지 만들어져 주민들의 쉼터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암이 와가지고 뭐 별소리 다 하지 뭐. 우리 살아나간 역사 얘기도 하고. 공주시는 지난해부터 쓰지 않고 방치되어 온 우물터 등 7곳을 전통 한옥 양식의 정자를 더한 옛 우물로 복원했습니다. 수질 검사를 더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은 마을 주민들에게 수돗물 대신 쓸 수 있는 든든한 식수원입니다. 말 그대로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1년 전 충남 서부 지역이 제한급수를 겪은 데 이어 올해도 물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해수 담수화까지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버려지던 샘물을 활용하는 우물 복원이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자원 확보 대책으로 주목받고 각박해진 인심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약간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많은데요. 시야가 다소 답답한 만큼 출근길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내일은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는 데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모두 20도를 밑돌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뿌연 방무가 낀 곳이 많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삼족도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뜻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고요. 한편 해상에는 내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으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운고와 저시청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다면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절반가량이 가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9월에서 11월 사이 식중독 발생률은 47%로 전국 평균보다 갑절 가까이 많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도는 가을철에 야외 나들이가 많은 만큼 도시락 등 음식물 보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의 한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불이 나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인근 공터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중 불씨가 건축 폐자재로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국무조정실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제주도청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JDC에 대한 도민 참여 확대와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88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에서 주요 과제들을 사전 검토한 뒤 다음 달부터 중앙부처들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원도심의 역사 문화자원을 복원하기 위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2년 동안 300억 원을 들여 제주시 1도 1동과 3도 2동 일대 토지 13,000제곱미터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토지를 매입한 뒤 관덕정과 공신정터에 광장을 만들고 제주성 서문은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방에 사는 재외 제주인들은 제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서울과 부산의 재외도민 3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3%가 제주 출신이라는 것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84%는 제주 사람들끼리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고 친하게 지낸다고 응답했고 재외 제주인으로서의 어려움은 정체성 상실이 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도내 122개 학교에 피해 복구비 19억 7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애월고 등 31개 교회는 예비비 8억 4천만 원을 우선 지원하고 피해가 경미한 55개 교는 자체 가용 예산으로 시설을 복구해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